자, 현 시각이 10시 37분입니다. 여러분들 코스피가 아침에 2346, 장중에 무려 마이너스 33% 빠졌다가 보합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방송은 저희 회원님용 방송을 했죠. 이쪽은 플러스로 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침에 주가가 마이너스로 급하게 빠질 걸 알고 있었죠. 왜냐면 야간 선물이 어제 급락을 보여줬어요. 보시죠. 야간 선물이 얼마를 빠졌냐? 마이너스 3.3. 그럼 대략 여기다가 7 내지 8을 곱하거든요. 그러면 대략 마이너스 만약에 8 곱하면 38, 24. 한 20% 이상 급락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침에 시초가였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절대 투매 금지. 자, 이건 제가 어제도 얘기했네요. 뭐 저희 회원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얘는 CS 문제, 크레딧 스위스 문제 때문에 주가 내려가더라도 이미 연준은 소위 이머지 상황, 고용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말고도 이머지 상황일 때는 얘들이 다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보여줬던 것이 바로 미국의 토로스 악재가 호재다라고 했듯이 얘들은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주가가 내려가진 않는다. 그래서 아침에 투매 금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도 한번 보세요. 오늘도 보면은 무게중심 있는 종목군 한번 보십시오. 자, 레인보우 이거 얘기할 것도 없죠. 이미 저희 여기 인증샷에 수를 놓았어요. 이미 수를 놓았습니다. 수를. 여기 인증샷에 여기 뭐 에코프로 뭐 여기 뭐 레인보우 로봇 뭐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갖고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에코프로니 뭐니. 그러니까 지금은 에코프로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에코프로나 뭐 레인보우 로봇주나 이런 걸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로 나눈다고 그랬죠. 여기 좀 레인보우도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에도 어제 같은 날에도 엄청나게 그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간 걸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매매한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아침에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있어도 미국이 견조했고, 다만 아침에 이 여파가 아침에 주가를 끌어내릴 때 우린 절대 쫓아가면서 투매하면 안 된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행히 여전히 마진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매우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저점의 지지여부가 중요하다. 오늘 맥점이 그거였거든요. 여기만 지켜주면 된다. 여기 지키고 있습니다. 베리굿이죠. 물론 얘는 위로 올라가더라도 아직 어떤 모멘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하는 금리의 모멘텀이나 아니면 경기 모멘텀. 하지만 이머전시일 때 얘는 밑에서부터 주가가 끌어당겨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 올라갈 땐 줄이는 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또 포스코 케미칼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회원님용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또 얘가 오늘은 또 큰 힘을 보태면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오늘 보면요, 보세요. 천천히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마다 사두면 돈 된다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얘네 최소한 봐봐요. 최소한 얘는 여기까지는 보고 간다. 여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미니멈 여기까지 보고 간다. 그죠? 최근에 급락할 때도 자신 있게 여러분들 쏘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이런 종목이거든요. 이게 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재밌는 얘기 했어요. 제가 우리 쿠키님한테 쿠키님 공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사과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가 보통 이걸 할 때요. 보통 100명 정도의 가입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해요. 왜? 저희가 기본 숫자거든요. 어떤 거 할 때 저희가 200명 목표할 때가 있고요. 그럼 제가 어제도 했지만 무료한다 그러면 뭐 몇백 명이 문제가 아니라 뭐 몇천 명도 들어올 수 있고 하지만 유료 그러면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유료를 내는데도 지금 보시면 100명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 이게 목표다라고 할 정도인데 이게 아침에만요. 어제 하루에만 무려 85명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146명이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떤 TV인가 보니까 에코프로를 가진 사람과 에코프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나눈다. 근데 저희는요, 에코프로 BM,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게 알고 공부하는 힘인 거죠. 다시 한번 여기 가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특히 여기 아주
재밌는 것은 요 주까지도 라이브. 대박주 패턴. 오늘도 한번 볼까요? 이 대박주 패턴요. 축약형. 보세요. 축약형입니다. 축소형, 축약형. 축소형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얘 이거 3중 바닥. 여기 3중 바닥이야. 얘가 원래 여기 쌍바닥 올라가려다가 얘가 3중 바닥이죠. 혹시 이거 보고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9일 테러 때의 그래프죠. 결국은 얘가 올라가려다가 9일 테러를 맞아서 두드맞아도 결국 갈 것은 각오에 만다. 요거 9일 테러 그래프잖아요. 이거요. 그래프가. 그죠? 똑같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거요. 대박주 축소형 1번 빅골드 2번 63만 빠바밤 보입니까? 이게 내가 알고 매면은 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아주 정말 신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요. 요거 내려가다가 지금 바로 옆방에서 제가 했던 건데요. 바로 옆방에서 요거 내려갈 때 요거 밑에 슛 3파 요거 슛 3파 요거 내려갈 때 슛 3파 주목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여기 오띵띵 빵 놀랍죠. 이게 바로 내가 알고 매매하는 겁니다. 모르고 본 돈은 내 돈이죠. 아니죠. 결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세요.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해라. 얘 내려갈 때는 저층 아파트에 있다.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때 절대 투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 올라갈 때는 얘는 3번 투입 맞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줄이는 것은 맞지만 내려갈 때는 저층 아파트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다만 아직 뒷구토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두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꾸준하게 저가 컷의 매수가 있다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만약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혹은 이 마이너스 3% 이내는 여전히 매수 플레이가 괜찮다라고 보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거 LG 에너지 엔솔 이런 것들은 참 슬로우 이렇게 퀵 이렇게 이제 이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빵 뜨면 이제 그때 일반 투자자들 뒤늦게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공략해 놨던 거죠. 자, SPG 이미 관심 있었던 거죠. 감속기 관련해서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바로 저런 종목군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명단들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뿌려들었던 명단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도 이 명단 계속해서 확보하시고요. 뭐 지금은 딴 거보다도 결국은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순간 내려갈 때 내가 올라갈 땐 줄이지만 순간 내려갈 때 절대 쫓아가면서 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위로 움직였던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알고 벌어야 이게 내 돈인 거예요. 모르고 번 돈은 절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버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한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매매를 구사해야 되는지를 점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지금의 장은 왜 저층 아파트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에 이어서 크레딧 스위스까지 유동성 우려가 커진 가운데 주가는 굉장히 두드려 맞는 모습을 줬지만은 결국은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머전시일 때는 다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CS의 문제에서도 보세요. 문제가 딱 터지니까 만약에 문제가 털 때는 유동성을 공급했다 하겠다라고 스위스 당국이 나섰잖아요. 그렇죠? 물론 얘는 올라가면 또 여전히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발생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딴 데다가 투자한 것도 아니고 무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에다 투자하는데 적골났는데 다른 데 멀쩡한 데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문제는 자꾸만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급락 주면 얘들은 또다시 이머전시니까 또다시 돈 풀기나 이게 되면서 거꾸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위로 올라갈 때는 우린 조심할 겁니다. 위로 올라갈 때는 이게 무슨 호재는 아니거든요. 분명한 것은. 됐습니까? 다만 이로해서 급락을 줄 때는 쫓아가면서 떼는 건 바보 같은 짓이란 거죠. 오늘 보니까 얘가 밑에서 오래 매수했으면 30포인트 먹은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모발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에 인버스 위로 갔던 걸 아침에 그냥 줄기차게 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벌어야 됩니다. 왜 저층 아파트인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얘는 주가가 하되면서 왜 밑에서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매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요 종목군의 명단 여기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저층 아파트입니다. 올해를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내년을 보고 매매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투 종목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내가 베팅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런 종목군들이 제2, 제3의 급등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점에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실적줄이 되는 것들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런 것들 하단에서는 그 다음에 윤성 FNC 이런 것들도 저점 매수가 꾸준하게 형성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의 명단을 갖고 계셨다가 밑으로 조정을 줄 때마다 베팅 전략 사이클 꾸준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공략 포인트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의 장은 위아래 계속 변동성 구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계속 시장은 실적주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장의 테마주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것도 계속해서 보시면서 공략 포인트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려도 결국 저가 겉대 매수는 계속해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보면 LNF도 하단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봇은 한 17%나 주가가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종목군들도 보면은 아주 굉장히 강하게 뻗어 올라간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흔들 때마다 역시 지금의 장은 저가 거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지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단 위로 올라갈 때 약간 속도 조절만 겸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구독 알람을 넣고 꼭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